안녕하세요. 킹킹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킹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근 십수년 사이에 네. 굉장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개인 고유의 정보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이것을 처리하고 사용하고 그걸 폐기하는 과정에 대해서 특정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법령이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 발달돼 있고 선진화된 입법이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 법조문이 굉장히 선진하게 잘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내가 김상규 뭐 어디 산다, 얘 전화번호가 몇 번이다, 아니면 뭐 얘가 뭐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다 이런 게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어떤 개인이라도 소름 끼치고 싫을 거 아니에요. 아찔할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악용될지도 몰라. 네. 예.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나쁜 짓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주민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싫어요. 근데 최근에 한 공사장에서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됐는데 공사장에 안내문 있죠, 안내문. 안내문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안전제일 뭐 철모 착용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 중입니다. 인데 요 뒷면에 봤더니 개인의 주민등록증, 뭐 복사 이런 거, 통장 사번, 계좌번호 등등등이 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언론 보도까지 나왔고 심지어 주소까지 알아보니까 이제 시공사에서 이면지를 썼다는 거야. 이 자원절약 정씨 존나 훌륭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미친 짓이죠. 저같이 미친 거죠. 아니 이건 뭐냐면 이면지를 쓰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면 쓰는 건 당연히 장려해야 될 일입니다. 해도 되는데 누가 이걸 뒤집어 봤느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요. 난 그건 궁금해. 아니 이건 나쁜 일인데 난 내 생각에는 살면서 지나가다가 이거 이렇게 본 적 있어? 이게 막 주민등록증 같은 게 이렇게 이게 뒤에 글자 아니지, 그러기 어렵지. 그런가? 여기 왜냐면 안내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거의 이렇게 요만큼만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는데 아무튼 그래, 그건 좀 의문이긴 해. 사실 의문이야. 궁금한 점이긴 한데 그걸 변론으로 하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일정 특정 사물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체를 얘기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는데. 뭐 공공기관도 될 수 있고 이런 시공사 같은 사기업도 될 수 있는데 다 모두 이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은 개인정보를 아까 호변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또 제3자한테 제공하고 보관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폐기하는 그것도 그것까지지. 그것까지가 이제 정말 개인정보를 결국 처리하는 과정인데 네. 이건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되신 그 당사자의 의사랑 상관없이 내 개인정보 유출돼 버린 거예요. 유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김변이 얘기한 부분 중에 폐기를 못한 겁니다. 폐기까지 해야 완벽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유출까지 해버렸고 그렇죠. 시공사에서 물자 아껴 쓰는 거는 물론 중요한 겁니다만 이 개인 정보를 받은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가보면 이면지 보관함 있죠. 김변도 있고 여기에 이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담당 직원이 있을 텐데 그 정보 처리 지침 자체가 없는 거고 그렇죠. 있어도 준수하지 않은 굉장한 위법이 있는 거고 이거를 이면지 보관함에 따로 넣어서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뭐냐면은 그 회사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기업이 작던 작은 사업체건 아니면 정말 큰 기업이든 대기업이든지 간에 사실 이 법이 초반에 시행됐었을 때는 그 프로세스가 갖춰지지 않았다 보니까 정말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인턴 컴퓨터에 막 그냥 복사 들어가면서 그럼 그 인턴이 그 노트북 들고 나가면 자기 개인 노트북에 막 그게 깔려가지고 유포돼가지고 그걸 실제로 판매도 하고 막 그게 그리고 또 악의적으로 그러지 않더라도 그 인턴 컴퓨터에 보관돼 있고 하던 게 무방비하게 컴퓨터를 뭐 중고로 팔았어 있는지도 몰랐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고 지금 김변이 얘기하신 그 개인정보 처리자의 뭐 수집, 사용, 보관, 폐기에 대해서 안정성 확보를 해야 돼서 여러분 그래서 요새 무슨 뭐 마켓컬리나 쿠팡 등등등 수많은 이제 구매 사이트 이용하잖아요. 다 거기서 가입하면 회원가입 축하해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오래 봐요 이러면서 또 좀 시간 지나고 이용 안 하면 메일이나 카톡 오죠. 개인 정보를 이렇게 사용 그 수집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그게 다 이 법률을 따라서 처리하는 건데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 시스템화돼 있어서 바로바로 컴퓨터 프로세스에 의해서 메일도 발송되는데 그걸 못하더라도 이렇게 아날로그로 또 잘 처리를 해야 되고 이 법률에 이제 이 시공사 그럼 이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이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 유출된 피해자들이 첫 번째로 형사처벌 당연히 그렇죠. 되겠죠. 형사처벌 되죠.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뭐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게 돼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이고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처리자라든가 또는 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표이사라든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양벌 규정도 있다 보니까 양벌 규정이라는 거는 그 회사는 하나의 이제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법인격인데 법인격이니까. 회사의 그 담당자, 대표이사 또는 그 회사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 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김변이 나한테 불법행위 저질렀어요. 그럼 내가 이 양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내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 손해 발생이라든가 인과관계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제가 다 입증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이거 입증 책임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김변이 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사람인데 내가 정보를 주고 이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본인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되게 어렵죠. 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정말 관리 지침을 잘 만들었고 그걸 보관하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다음 동의를 어떻게 받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쭉 프로세스화 시켜가지고 자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잘 보관하고 잘 폐기했는데 근데 어떤 놈이 들고 와가지고는 가져갔어요. 그렇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놈이 거죠. 그럴 때만 결국에는 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들고 가서 가져갔어요도 보안 시설을 안 해놓으면 이 사람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 시정 장치를 해놨는데 그 시정 장치를 만약에 깨부수고 그렇지. 가져갔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저는 자유로우면서 저 죄송한 일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도덕적으로 미안합니다. 법적으로 쳐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옛날에 그런 통신사들이 이렇게 막 나 그런 생각을 죄송하면 손해배상을 하든가 미친놈들이 죄송하다고만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피해를 입은 개인한테는 좀 손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한테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게 하는 입법의 취지고 다만 이 손해배상액에 한도가 있는데 실제로 입은 손해배상액을 특정했다면 그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법원이 정할 수 있게 하는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보너스 규정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내가 입은 손해만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맥스 3배. 아마도 입법 취지가 향후에 이게 유출되거나 함으로써 그렇지. 내가 추가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입법자의 의도가 파악되어 있지 않을까? 국회의원이죠. 국회로 보내주. 부산비를 국회로 제발 국회로 가면 제가 응원할 때는 응원하고 비판할 때는 진짜 정말 우리가 언제 친구였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럼요. 날카롭게 제가 비난하도록 호변을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현명을 만났을 때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좀 뒷다시를 하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는 계속 하는 잔소리 그만하자 집에 가자. 자 아무튼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를 하시는 이제 회사들도 개인 사업자도 소규모부터 이제 대량의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이 사회가 자체가. 특히 개인정보 옛날처럼 뭐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이면제 쓰고 뭐 개인정보 있는 거 막 폐지함에 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 일반 종이라면 완벽히 파쇄기를 분쇄시키거나 그게 암호화된 컴퓨터 정보 장치에 저장된 거라면 그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파기를 해야지만 이 법에서 정한 이 보관 책임, 폐기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혹시라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민사 형사상 더블로 골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거 뒤집어 보신 분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선물 한번 쏠게요. 나 궁금해요. 나는 왜 뒤집어 보셨을까에 대한 경위가 되게 궁금하긴 그렇죠. 해. 근데 인문학적 관점인 거죠. 예, 우리는 네, 법돌이니까 딱 보면 이 사건 보면 요거 요렇게 해서 요 사건 요렇게 해서 걸렸구나.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내면이 이제 궁금한 거야. 이제 이거 지겨워. 이런 법은 지겨워. 손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게 궁금해서요. 혹시 아시는 분 이런 거죠. 약간 그거 알아? 유명한 개 짖는 소리 좀 나지 않게 해라 그 아저씨. 유명한 짤. 그 아저씨가 궁금한 것처럼 전 이분이 궁금합니다. 그거 흉내낸 거죠? 뭔 개소리야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드라마고 거기 이거 유명한 짤인데 아시죠? 이거 짤로 띄워주세요. 같이 끝에 쿠키 영상으로. 이 영상은 꼭 해서 김관도 봐야 돼 이거. 알았어. 이거 꼭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보시면서 오늘 하루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는 하루 되시고. 그러게 맞아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